노 전 사령관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진 군산의 이 무속인이요. 어제 언론인들과 만나서 그동안 노 전 사령관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이 녹취록 등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을 배신할 상인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가 이제 2022년도 2월에 다녀가셨어요. 한 30차례 정도 되시고요. 굉장히 큰 장군님이세요. 경찰로 따지자면 일반 경찰은 아니고요. 거의 경찰청장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군인이다. 근데 신기가 너무 많으시고 책으로 푸는 거를 공부를 조금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건데요. 했더니 사실은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이제 뭔가 크게 올라가실 수 있는 사람이다. 올라갈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 자체를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었고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 뭔가의 자리를 잡아야지 나도 혹시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내가 어쩌면 다시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김용현 씨가 배신할 상이냐고도 물어봤다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뭔가 됐을 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들어보니 무속인의 발언은요, 일방적인 주장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경찰이나 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먼저 전제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크게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 배신할 상인지 거듭 물어봤다는 게 이 무속인의 주장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보면 이 주장들이 다 맞다고 한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무속에 의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그 군인을 퇴역한 이후에 스스로 점집을 차려서 운영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어떤 그런 이러한 그 명리학이랄지 이런 이론적인 것을 제외한 이런 다른 영역에서의 개입이 좀 있었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좀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이 저는 이 계엄의 이런 그 실행이나 또 이런 그 계엄의 또 계획 이런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부 보도에는 네.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만 네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날짜까지 그러니까 이제 받았다 그런 이런 얘기도 얘기가 이제 있지 나오고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런 요건을 이제 구비해야 되는 건데 이번 비상계엄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군대도 좀 그렇게 또 같이 좀 동원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거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잘 될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스스로도 부족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방금 나온 이 점집에 좀 여러 차례 좀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좀 이런 그 국가의 대사가 좀 이런 그 어떤 이론이랄지 아니면은 사고랄지 이런 아주 그 심층이 있는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 이외에 좀 영역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네.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노 전 사령관의 어떤 행보나 행보가 저렇다는 거지 저런 내용들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네. 안 된 상황이고 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노 전 사령관은요, 본인에 대한 것만 물은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무속인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알려진 거랑 다르다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이제 그게 왜 나온 얘기였냐면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뭔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김건희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올려나 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다 마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예요 했더니 굉장히 단호하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생년월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그날 이제 A4용지를 갖고 온 날이었는데 아마도 2023년도였고요. 한 중후반기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무속인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공표된 거는 지금 좀 공개된 거는 12월 18일로 알려져 있는데 윤 대통령의 실제 생일은 이 생년월일이 달라서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사주 같은 걸 봤을 때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무속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뭐 대통령과 나 가깝다 이런 과시성일지 아니면 정말 탄핵이 궁금해서 물어봤을지 뭐였을까요? 뭐 두 가지죠. 뭐 과시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감이죠. 불안감. 예컨대 자기가 김용현 그 장관과 함께 그야말로 국사를 도모하는데 굉장히 큰 경천 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엄 선포를 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그 노사원 씨가 예컨대 김용현 씨와 윤 대통령 관계를 말하자면 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면 크게 될 뿐이라면 장관이 다 됐는데 크게 될 뿐이라면 그런 식의 생각을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사람은 알다시피 2018년 10월에 성추행 사건으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서 강제 전역된 사람입니다.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민간인으로서 이런 활동하는 이유는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 다시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네. 아마 기무사 문건을 들여다본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엄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대통령도 모르고 김용은 장관도 모를 수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엄 기술자다,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이 2023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 2년 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라고 자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 본인이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김용현 장관이 이 거사가 성공했을 때 나를 대통령실로 끝까지 만들어 갈 수 있냐 없냐가 끝까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냐. 네.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씩 가서 몇 번씩 확인한 것이죠.